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의고사는요. 예, 그 구범제 약간 어려울 건데 구범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를 참 생각을 해봐요. 예? 좀 설명해서 이해시키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도 까다로워.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좀 씹어 먹다 보면은요, 예,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예, 뭐 다들 잘 풀었던 1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예, 비슷하게 볼게. 10번, 11번, 12번, 13번. 우리 14하고 15 안 하기로 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22번 안 하기로 했는데 21번, 20번. 그지? 뒤로 가서 또 30번 안 하기로 했는데 29번, 28번. 그래서 오늘 이렇게 8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개 끊고 2개 끊고 2개 끊고 예, 3번에서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10번부터 볼까요? 10번. 10번 그냥 할만했죠. 그런데 중간에 부호를 한번 틀리면 좀 힘든 문제였지. 자, 일단 얘는 예, 등비 중앙의 성질이 사용이 됐죠? 등비 중앙의 성질. 자, 등비 수열은 a의 n 플러스 1의 제곱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a4의 제곱은 a1 곱하기 a7이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3의 제곱은 a2 곱하기 a4가 성립하겠다.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a4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곱하기 a3의 세제곱과 같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a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a3의 세제곱과 같아서 세제곱 날려서요. 사항은 3항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 되겠네요. 예. 첫 항이 뭐라 그랬어요? 0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첫 항은 음수고 공비인 음수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은 양수고 음수 양수가 반복이 되니까 얘는 A의 2K-A는 0보다 작고요. A의 2K는 0보다 크겠다. 홀수항은 음수고요. 짝수항은 양수인 수열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4항까지 a의 n 곱하기 an의 절대값. 얘는 어차피 그대로인데 얘는 홀수항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음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a1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2가 들어가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 a2의 제곱. 그리고 a3가 들어가면 얘는 a3인데 얘가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 a3 양수로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a3의 제곱 플러스 a4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 수열은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인데 이거 건너뛰면요 a1의 제곱에서 a2의 제곱으로 넘어갈 때 공비가 4잖아. 그치? 근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지금 얘의 공비를.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4네. 1 마이너스 4. 그리고 항이 전부 4개고요. 첫 항은 뭐야? 마이너스 a1의 제곱인 거지. 이렇게 되겠다. 첫 항이 이거 4개의 합이.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몇 가지라고 그랬어? 8항까지 an의 절대값. 얘는 첫 항 음수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a7에 더하기 a8이 되니까 원래 공비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얘는 부호를 바꿔줬으니까 공비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 빼기 2 빼기 1
항수는 8개. 그리고 첫 항은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1이니까 없애주고요. 그리고 얘는 요게 마이너스 4의 4제곱은 2의 8제곱하고 똑같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요. 얘를요 A1에 제곱하면 부호를 바꿨다. 그리고 여기도 1 마이너스 2의 8제곱을 2의 8제곱 빼기 1이라고 하면 원래하고 부호가 똑같아지겠네. 그리고 분모는 5가 되고요. 그리고 얘랑 같다고 돼 있잖아. 마이너스 A1 그리고 2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날려버리니까 A1의 제곱은 마이너스 5배의 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은 0 또는 마이너스 올 텐데 마이너스가 맞겠지? 마이너스 5가 맞겠다. 그래서 얘는 수열 AN이 첫항 마이너스 5, 공비는 마이너스 2, 등비 수열이 되겠네요. 사항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마이너스 8에서 40이 답이라고 내주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한 칸 한 칸 넘어가면서 부호 실수 안 하도록 풀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수리 계산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1번. 자, 11번은 여러분의 그래프 그리는 활용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지금 얘는 우리 이렇게 생긴 걸 우리 y는 x의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얘는 y는 x의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5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야. 여기는 5고.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요거를 정리하면 이 오른쪽이 로그 2에 마이너스 2배 fx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m이 0일 때는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마이너스 2 곱하기 fx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얘를 n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어. 그지? 그럼 얘는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 플러스 5가 되고 여기가 n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 x축에 대해서 얘는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들의 0보다 큰 부분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fx가 되는 순간 이 그래프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쓴 거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원래는 여기가 x축이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0보다 큰 부분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겹쳐갖고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m이 만약에 10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5인데 이게 m이 10이면은요, 여기 10을 기준으로 이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10이면 여기 5를 여기 15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비어 있고.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안 나올 거야. m이 10이 되면 근데 m이 9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9가 되면 여기가 9가 되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14가 되면서 요렇게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교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왼쪽 부분이 n-5인데 이 n-5가 요 사이에 들어가거나 요쪽 부분이 n 플러스 5잖아. 그치? 얘가 요 사이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이 존재하려면 n-5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거나 n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존재하도록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진수 조건을 살펴서 그래프의 0보다 큰 부분만을 따졌을 때 교점이 존재할 조건을 따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m이 얼마? 양변의 5도에서 0부터 10까지거나 또는
밑에 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부터 n이 0까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네 두 그래프가 교점이 있고 실근이 존재하겠지? 예, 그렇게 될 때 정수 m의 개수는요 여기 9개 여기 9개에서 18개가 정수 m의 개수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활용하는 문제였고요. 진수 조건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 얘는 정적분 문제였는데 정적분과 넓이에 관한 문제였는데 문제가 좀 재밌죠. 뭐냐? 자, 얘는 주기가 2인 주기함수야.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는데 얘가 위에 보면 연속인 함수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인데 여기 2차 함수의 일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주기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연속 함수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이 문제 딱 읽는 순간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우함수인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였어. 이 함수는 우함수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2가 되니까요. 얘가 10이면 얘가 3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이 4가 된다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2가 돼야 되지. 첫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플러스 1까지 fx dx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얘가 연속인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얘가 우함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0부터 1까지 fx dx는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10인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는 6이 돼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얘는 또 우함수니까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는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축약을 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냥 나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좌우 대칭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요 넓이는 1이고 요 넓이는 2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에서 1이 나오고 넓이하고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x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면 이 fx는 어떻게 생겼다? 최고차항의 개수 가르쳐줬니?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fx를 놓을 수가 있겠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 요거에다 대입을 해서 푸는데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dx 얼마가 돼야 돼? 1이 된다고 써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야 여기서 b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1이지만 0부터 b까지는 얘가 정적분이 마이너스 1이 돼야 이 상황이 맞아 떨어지겠다.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걸 풀면 a는 바깥으로 빼주고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x 0부터 1까지를 풀면 뭐 얘는 a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b제곱 얘는 얼마다? 1이다가 되는 거고 자 얘를 풀면은요 똑같이 a 빼주고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x 0부터 b까지 들어가면 b 들어가서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b의 세제곱이 될 거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b 제곱 3분의 2 b의
세제곱이 돼야 되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면 1 마이너스 3b 제곱은 2b의 세제곱. 이거 넘어와서 2b의 세제곱 플러스 3b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b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2b 제곱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얼마가 돼야 돼? 3b 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1, 2, 1, 1에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b 플러스 1의 제곱 2b 마이너스 1은 0. b는 양수일 테니까 b가 2분의 1이 나오겠다. 여기서 b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식 중에 어느 식이 있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야? a 곱하기 b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8분의 1은 1이니까 a 곱하기 12분의 1은 1이니까 a는 12가 돼서 fx는 1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fx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네.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의 함수야. 구하라는 게 여기 f 얼마를 구하라고 그러니? f2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2는 2범위의 값이 아니라고 여기다 2 집어넣고 풀면 안 되는 거였어. 얘는 주기가 2인 함수니까 f2는 f0과 똑같아서 0 집어넣으니까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주기함수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절대로 바로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값을 구하라가 안 나와. F2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 미라하게 2 집어넣고 구하면 안 돼. 야, 아주 단순하게 난이도를 0.5점 올리는 작업이거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면 넘는데 답이 안 나와. 여기 없다고 어디선다의 답이. 짜증이 나죠. 뭘 잘못 풀었다. 위에서부터 다 다시 보고 내려오면 치아와의 싸움이 되는 거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야, 주기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줬다라는 건요. 그걸 넣어서 함수값을 구하면 안 되는 거다. 주기함수일 때는 꼭 생각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기본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이 집어넣어서 답이 안 나온다고.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야 되니? 그래, 하나만 더 할까? 일단 13번까지. 13번 문제 보러 갑시다. 다음 페이지 13번. 자, 얘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사전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있는 사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품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수열을 다룰 때 K는 1부터 2L까지 A, K를 구하여. 근데 얘가 수열이 짝수항과 홀수항이 일반항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치? 그랬을 때 이 수열의 2N항까지 합을 구하라면 얘는 2항부터 N항까지 A의 2K 마이너스 홀수항 N개와 짝수항 N개를 더해갖고 그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죠. 홀수항과 짝수항이 일반항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 홀수항 n개, 짝수항 n개의 합으로 2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다. 지금 이 문제가 홀수항과 짝수항이 다르게 나오는 수열이에요. 일단 얘는 조건이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데 요 홀수항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홀수항과 짝수항을 분리해서 구하라는 뜻이니까 일단 첫 번째 n에다가 2k-1 2k를 집어넣죠. 2k를 집어넣으면 a의 2k 플러스 1 여기 a의 2k는 여기다 2k 집어넣으면 4k가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a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k 4k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k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n에다가 2k-1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2k-1을 집어넣으면 a의 2k 나오고요. 빼기 여기다 2k-1을 집어넣으면 2k-1의 절대값이에요.
여기다 2k 마이너스 1 두고 4k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의 2k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은 4k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돼야 돼. 근데 위에서요. 이 수열이 동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되니까 이 수열의 다음 항에서 이 수열의 앞의 양을 빼준 것은 양의 상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수열의 다음 항에서 이 수열의 앞의 항을 빼준 거. 근데 얘는요.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없어져. 그래서 이걸 둘이를 변변 더해주면 어떤 식이 나와? a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거나 얘네 둘이 더하거나 얘네 둘이 더하거나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양의 상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가 정답인 거지. 얘네 둘이 더해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a의 2k 플러스 1 빼기 a의 2k는 4k고 a의 2k에서 a의 2k 마이너스 1을 빼준 거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되는 거다. 그리고 a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은 2가 되니까요.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 홀수항 중에 첫째 항이 0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첫 항은 0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수열 A의 2k 마이너스 1은 첫 항은 0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A의 2k 마이너스 1은 2k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어요. 공차가 2면 맨 앞에가 2잖아. 그지? 그리고 첫 항이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쟤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식이 어떻게 생겼어? A의 2k 마이너스 A의 2k 마이너스 1은 얼마라고 돼 있었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2였다고. 그래서 A의 2k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더하기 A의 2k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짝수항은 마이너스 2k 둘 다 등차 수열이네. 홀수항은 2k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이 수열의 20항까지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래요. 오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1의 절대값 더하기 a의 2k의 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홀수항 10개, 짝수항 10개 합을 구하는 거야. 근데 홀수항은 무조건 양수지.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2k-1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음수잖아 얘가. 그럼 절대값은 플러스 2k가 되겠다. 얘의 절대값은 플러스 2k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1을 구해주니까요. 4 곱하기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그래서 220 빼기 20에서 200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등비수열 하나, 등차수열 하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두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조금 넘겨서 끝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뒤에 문제들이 여러분이 풀 때는 어려운데 풀이 과정을 알고 덤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거든. 뒤에 내 문제 해줄게.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지금 20번 문제 보면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얘하고 얘의 극한값이 같대. 그랬을 때 얘를요 F1도 0이고 G1도 0이고 문제가 대부분이야. F1이 0이고 G1이 왜 0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일단 F1이 0이고 G1이 0이라면 fx는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놓고 x-1, x-b. 그리고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함수니까 x-1이라고 놓을 수 있겠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안다면. 그지? 예.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a 곱하기 x-1, x-b a 곱하기 x-1, x-b의 절대값 곱하기 gx, x- 이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a 곱하기 x-b를 하면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잖아.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요. 이거 약분하고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l-b가 돼서 A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이니까 0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P가 1인 거야. 그지? 그래서 fx는 A 곱하기 x-1의 제곱이고요. 여기 보면 F3이 5라고 됐으니까 F3은 4A인데 5라서 A는 4분의 5. 그래서 fx는 4분의 5 곱하기 x-1의 제곱. 뭘 구하라고 했어? F5를 구하라고 그랬을걸? F5. 일단 5 집어넣어 하나 약분돼서 20이 되고요. G5는 아까 GX가 X-1이었으니까 4가 돼서 답이 24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 이렇게 바로 풀어도 돼. 0분의 0 꼴만이 여러분한테 거의 주어지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걸 정확하게 따져봐야지. 그래서 저거 전에요. 예. 2번이 되는데, 자, F1이 0보다 크다면, F1이 0보다 크다면 쟤는요, F1 그리고 쟤는 F1 곱하기 G1 G1 F1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이 돼서 G1은 마이너스 G1분의 F1이 되니까 F1이 마이너스 G1의 제곱이 되면 얘가 0보다 작아지니까 모순이 된다. 만약에 F1이 0보다 작으면 F1이 0보다 작으면 F1분의 여기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F1 G1 똑같이 G1분의 마이너스 F1 하면 약분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 F1은 G1의 제곱이 돼서 0보다 크니까 얘도 또 모순이야. 그래서 F1이 0보다 커도 모순이고요. F1이 0보다 작아도 모순이니까 무조건 F1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G1이 0이 아니라면 저기다 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얘는 F1 그리고 F1이 0이니까 그냥 F1 곱하기 G1 G1분의 마이너스 F1이 돼서 요거 약분하고 나면은요 G1의 제곱은 마이너스 F1과 같아야 돼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이 0이 아니면 또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F1도 0이고 G1도 0이다 라고 문제로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언제 이걸 다 따지냐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꼭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각각과 문제는요 0분의 0꼴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fx하고 gx가 다항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극한값을 그냥 함수값으로 구한 거야 선생님이.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을 테니까.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보자. 사실 21번은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종이접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건데요. 얘를 접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무조건 같아야 돼. 접었으니까 그래서 수직이고 같아야 되는데 야 지금 이 길이가 4잖아. 그럼 이 길이도 4네? 그렇지?
그리고 접었으니까 요 길이도 4고. 그잖아 얘들아.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 돼. 지금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게. 4가 될 거 아니야. 이 원이 반지름이 4인 호잖아. 반지름이 4인 부채꼴이잖아. 그죠? 그럼 이 길이는 4야. 이 길이도 4고. 이 길이는 왜 4야? 접었으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고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네들이 합동이라 여기는 6분의 파이. 30도가 되는 거다. 근데 이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 2가 되고요. 요 길이도 2고요. 여기가 6분의 파인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여기 4, 2, 여기는 2루트 3이 되겠네요.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7파이라는 거 반지름이 루트 7이라는 소리지. 그죠?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6분의 파이분의 PC의 길이는 2 곱하기 루트 7이 돼야 되는 거야.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2 곱하기 반지름이잖아. 외접원의 반지름. 근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놀러 가면 PC의 길이가 루트 7이 나옵니다. 그지? 얘는 직각삼각형 2 루트 7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 그렇지? 끝?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3 루트 3. 여기가 직각이니까 높이는 2. 그래서 3 루트 3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예. 넓이의 제곱은 27이 되겠죠. 그래서 종이를 접었을 때의 특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 이런 포인트를 찾기가 쉽진 않았지, 그지? 예, 그래요. 두 문제 얼른 풀어주고요. 선생님 두 문제 뒤에 더해주면 9시 한 10분쯤? 15분쯤이면 끝날 것 같네요. 예. 자, 두 문제 정리하고 이제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의 두 문제들 오히려 앞에 문제들보다는 더 쉬울 거예요. 자, 근데 좀 3점 문제가 까다로웠을 거야. 3점 문제랑 선생님이 안 풀어준 4점 문제 잘 해결해서 오답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미적분 두 문제 남았는데 얘는 수열 AN을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N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열 AN에 무한 등비급수가 될 거거든. 그랬을 때 N은 밑에서 변수가 되죠. 그리고 요 위에서 NM이 둘 다 상수잖아. X가 무한대로 가는. 근데 얘는 N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M이 어떤 상수값인 거야. N은 변수고. 그랬을 때 이 M 값은 주어진 상수값인데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요. 그 M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무한등비수열이죠. 무한등비수열은요. 지금 이 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얘가 1보다 작으려면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밑에가 크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n보다 n이 더 클 때는 요게 0으로 가니까 an이 4분의 3이 되는 거다. 수열 an이 그러니까 m이 어떤 주어진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4라고 치면 4보다 작은 n값에 관해서는 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1이 될 때는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n하고 m이 같을 때는 an이요.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도 1, 얘도 1이 돼서 5분의 4가 되겠다. 그지? 그리고 세 번째 2의 m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면 1보다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n이 m보다 큰 값 어떤 상수값 뭐 얘가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n이 5라면 5보다 작은 한들은 일반항이 이거고
5보다 큰 항들은 일반항이. 야, 얘는 1보다 크면은요, 이걸로 위아래를 나눠갖고요, 얘네들의 개수비. 얘네들의 개수비는요, 2의 m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2의 n-m제곱이. 이게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m은 주어진 상수라고 했어요. 어떤 숫자야, 올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무한등비 곱수를 푸는 게 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n이 1일 경우에 그러면 1보다 작은 항은 없잖아. 그죠? m이 만약 1일 경우는요, n하고 m이 같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an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n이 1일 때는요, n하고 m이 같은 게 n이 1일 때밖에 없잖아. 그래서 2랑은 요걸 집어넣어서 4의 1제곱분의 5분의 4. 2랑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밖에 하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는. n이 1이면 n이 2가 되면서부터 n이 더 큰 거니까 요걸 가져와야 되겠네. 그래서 2에 n-m이 1이니까 1제곱을 구해주면 되겠다. 아, 그거를 뭘로 나눠야 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고. 근데 4의 n제곱이 얘가 2에 마이너스 2n제곱이 되니까 요걸 계산하면 2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요거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무한등비 곱수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 첫 항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8분의 1.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요, 요게 2분의 1이 위로 가면 2가 돼서 약분한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다. 통분하면 20분의 9가 되겠다. 근데 지금 얘가 80분의 21이 되는 m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 m은 1은 아니겠다. 그러면 두 번째, m이 1보다 큰 값 2거나 3이거나 4면 m을 기준으로 요 앞까지는 요걸 가져다 쓰는 거고, n하고 m이 같을 땐 얘를 가져다 쓰는 거고, m보다 큰 여기서는 얘를 가져다가 무한등비 곱수를 푸는 거다. 그치? 그래서 m이 1보다 클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m항 전까지 n-1항까지는요 4의 n제곱분의 얘를 가져다 쓴다고 4분의 3. 그지? 더하기 m항일 때는 5분의 4가 들어가서요, 여기다 m을 집어넣으면 4의 m제곱분의 얼마? 5분의 4가 되는 거고, 더하기 시그마 n이 m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요, 일반항이 얘가 들어가는 거지. 4의 n제곱분의 2의 n-m제곱. 요걸 계산해서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4분의 3을 앞으로 빼고요, 4의 n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을 n-1개를 더하는 거잖아. 등비 수열 4분의 1의 n제곱을 n-1개 더하는 거니까 공비는 얼마야? 4분의 1. 첫 항 1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리고 항수는 몇 개? n-1개. 요거 약분돼서 요것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함 얘는 5분의 4 곱하기 4의 m제곱분의 1 더하기 얘는 요게 위로 올라가면 2의 마이너스 2n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무한 등비급수니까 공비는 2분의 1이지. 그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공비일 거고요.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빼기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은 4분의 1의 m제곱.
그럼 얘는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4의 m제곱분의 1. 그리고 얘는 이게 2분의 1인데 윗동네 올라가면 2가 돼서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m제곱 2의 2m제곱 4의 m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럼 뭐 얘하고 없어지잖아. 그지? 그럼 남는 게 4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4의 m제곱분의 1인데 이게 얼마? 80분의 21이래. 근데 얘가 얼마야? 80분의 20 아니야. 그럼 얘가 80분의 1이 되면 되겠다. 그죠? 5분의 4 곱하기 4의 m제곱분의 1이 80분의 1이 되면 되니까 4분의 5 봐서 요거 약분하면 16이니까 16 곱하기 4는 4의 m제곱분의 1을 4의 세제곱분의 1이 돼서 m은 3이라고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네요. 이 변수하고 상수를 잘 구분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잘 만들어진 문제네요. 너무 좀 딱 부러져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요. 이거 이렇게 풀어보시고 자 다음 문제. 자 올해 잘 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옛날에는 잘 나와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뭐가? 자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세타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그렇지, 그지? 자, 지금 얘는 여기 쓰이는 게 일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중3 때 이런 거 배운다, 얘들아? 여기 직각이야. 얘가 3이고, 얘가 4야. 얘가 5고. 네 저번에 반지름이 얼마일까? 했을 때 넓이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얘가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얘가 정사각형이 돼. 다 R이 된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 얼마야? 3 빼기 R. 왜 줄어들어? 3 빼기 R.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R이면 여기가 4 빼기 R. 그럼 얘도 3 빼기 R, 얘도 4 빼기 R이 되니까 3 빼기 R 더하기 4 빼기 R은 5가 돼서 2R은 2. R은 1이다. 넓이로 구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네저번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하는 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한 거지. 원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길이. 얘네 둘이 같다, 얘네 둘이 같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준 거야. 자, 이거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 테크닉이 이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길이가 1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이 길이는 얼마?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이 길이는 얼마? 사인 세타. 그런데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하면 R이 되거든. 그치? 그럼 이 길이 얼마? 이 길이 있자.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이쪽도 이 길이자 이 길이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R이 돼서 일단 첫 번째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R은 1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요 2R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R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일단 이거의 반지름은요 R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좀 이따 이거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했고요. F 세타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파이 R 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 R이 이거니까 얘를 세타로 나눈 값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 R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 이런 걸 구하라고 돼 있겠지. 세타 제곱분의 F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 R 안에 세타가 하나 들었잖아, 그지? R 제곱과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세타 제곱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요. 여기 G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G 세타는요.
지금 요 길이가 r이잖아. 요렇게 그러면 요게 2세타라 그랬으니까 얘는 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구할 때는요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올 때는요 r을 탄젠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요 길이가 r이었으니까 요 직각삼각형에 요 길이는요 이 길이에서 r을 빼주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분의 r 마이너스 r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2세타니까 이 길이는요 탄젠트 세타분의 r 마이너스 r 곱하기 탄젠트 2세타 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g세타는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두 번째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구하라는 게 이걸 구하래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세제곱 g 세타분의 f 세타의 제곱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세타 제곱분의 f 세타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여기가 r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요 위아래를 r의 4제곱으로 나눠주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4제곱분의 f 세타의 제곱 그리고 세타분의 g 세타 얘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이걸 밖에서 구하려고 어떻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g 세타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였잖아. 탄젠트 세타 r 마이너스 r 그리고 탄젠트 세타 r 마이너스 r 그리고 탄젠트 2세타. 그지? 근데 얘가 얼마야? 2잖아. 2가 되겠지? 그리고 요게 r 세타인데요. 요것도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r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인데요. 야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0이 되고 얘가 1이 되겠네. 세타분의 r의 극한값이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1인 거야. 탄젠트 세타나 똑같이 0 있는 게. 예. 여기다 세타하고 세타 곱해서 세타분의 r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하면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요 r 세타는 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2니까 요거 둘이 곱해서 이거의 극한값은 분모의 극한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f 세타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잖아. 근데 세타분의 r의 극한값이 1이었으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네. 그지? 얘는 파이가 되겠네.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이거 2분의 1이야. 미안. 2분의 1이지. 요걸 세타로 나누면 얘가 요게 r이 이거였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었어요. 분모도. 얘는 2이었구나. 얘가 2분의 1이지. 얘도 2분의 1이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1이 되고 2분의 1 빼기 0, 2분의 1 빼기 0이니까 4분의 1이야. 그죠? 그리고 얘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파이가 되겠네. 극한값. 근데 얘는 뭐야? 얘가 세타 제곱분의 f 세타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요.
세타 제곱분의 F 세타가 4분의 1파인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16분의 1파. 그래서 답이 4분의 1파예요. 답이 되는 문제였어. 선생님 중간에 요거 야야야야 요 세타분의 R의 극한값은요 여기 2가 있는 것은 깜빡했다. 2분의 1인 거야 이 극한값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테크닉이 좀 들어가 있지. 자 여기까지 잘 맞춰보고요. 할 수 있는 한 하고 집에 가서 마무리 해오시도록 합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부터 수업, 4시부터 선생님하고 유형,